과거에 저도 부동산 투자를 할 때는 경매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아파트 경매부터 시작을 해서 싼 가격에 사면 괜찮은지 알았어요. 예를 들어서 예전 과거였기 때문에 3억짜리 시세가 감정가가 3억인데 내가 2억 뭐 한 5천에 산다. 반갑습니다, 별이님. 이렇게 인사 남겨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자, 3억짜리 아파트를 내가 경매로 한 2억에 산다? 그러면 저는 돈을 버는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그렇게 되지 않더라고요. 왜냐면 이제 감정가랑 이제 시장에서 받아주는 가격이랑 이제 달랐고, 그리고 만약에 정말 3억에 가치가 있는데 내가 2억에 사는 거면 경매로 갔을 때 낙찰가가 이미 뭐 2억 6천, 7천, 8천 이렇게 돼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생각보다 이 가격을 보고 사는 거는 돈이 되지 않더라. 그리고 미래를 보는 눈이 필요하더라. 이걸 느꼈고, 그래서 미래를 보는 눈이 뭘까? 아, 이게 어디가 개발되는 곳에 내가 사야 되구나 해서 개발 호재를 보고 샀더니 이것도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맞지 않더라고요. 저는 몸소 겪은 것들을 지금 알려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부동산은 입지가 중요하구나. 첫째도 입지, 둘째도 입지, 셋째도 입지라고 하니 입지를 보고 투자를 하자 이랬는데도 이것도 맞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뭐냐면 시장 흐름을 내가 잘 보고 이걸 거꾸로 했어야 됩니다. 시장 흐름을 잘 보고 지역별로 지금 예를 들면 서울은 이제 반등을 하고 있는데 지금 서울을 투자하는 게 맞을지 부산을 하는 게 맞을지 대구를 하는 게 맞을지 지역별로 시장 흐름을 보고 그 서울이라면 서울 내에서 이제 입지 분석, 부산이라면 부산 내에서 입지 분석, 뭐 경남이라면 경남 내에서도 도시 분석, 입지 분석. 그 다음에 이제 그 지역의 개별 개발 호재 이 사이에는 도시 계획을 보면 또 좋겠죠. 그리고 가격, 얼마나 내가 가치 대비 가격이 좋은 거를 사느냐. 그러니까 가치 좋은 거를 내가 뭐 조금 비싸게 살 수도 있고 싸게 살 수도 있지만 싸게 사면 더 좋겠죠. 그래서 이거를 역순으로 했을 때 굉장히 좋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하나 예시로 보면 이제 하락장 때 보시면 22년 하락장 있죠. 깊은 하락장 때 보시면 이렇게 개발 호재가 있는 입지별로 보더라도 서울이 전체적으로 떨어졌었습니다. 그래서 입지만 봐도 맞지 않다. 이거를 제가 알려드리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또 GTX-A 노선이 이렇게 개통될 거다 하고 봤는데 운정역도 이제 시세가 떨어졌었고 동탄 쪽도 파주 운정도 시세가 떨어졌었고 이제 삼성역 쪽에서도 시세가 빠졌었습니다. 입지 좋고 개발 호재 있고 학군 좋은 요 대치동조차도 하락기 때는 가격이 빠졌었다. 그래서 시장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한 번 더 강조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반대로 이제 상승장이 왔을 때는 입지 좋은 순서별로 가격이 많이 올랐었다. 이거는 제가 사실로 저희 스터디가 16기이기 때문에 반복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조금 빠르게 속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지역별로 시장 흐름을 보고 그 다음에 입지별로 내가 보고 그다음 아파트 단지별로 봐야 된다. 이거를 오늘 싹 해볼 거예요. 실제로. 그리고 요거는 너무너무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가격을 움직이는 거는 이거 너무 중요한 거예요. 가격을 움직이는 거는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결정된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수요와 공급, 수요는 뭐겠어요? 여기서 인구를 이야기하거든요. 그 다음에 공급은 뭐냐? 입주 물량을 본단 말이에요. 이게 최근 한 5년간 이 아파트 투자 시장에서 약간 전문가들이 하는 트렌드였는데 사실 이게 맞지 않다. 제가 생각했을 때 이 수요는 뭐냐면요. 인구가 아니라 돈입니다. 얼마나 많은 돈이 여기로 몰리느냐. 결국에는 우리가 인구가 사람이 돈을 쓰기 때문에 인구라고 생각하지만 같은 인구라도 같은 한 명이라도 더 많은 돈을 쓰는 게 더 큰 수요의 힘을 불러일으키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수요는 돈이 더 정확하고요. 공급은 뭐가 더 정확하냐면 입주 물량, 건설사가 말하는 입주 물량 플러스 매매 물량. 매매로 나오는 물량, 임대로 나오는 임대 물량. 이게 합쳐져서 전체의 시장의 공급 물량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조금 수정을 해서 조금 정정해서 받아들이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거 너무나 중요합니다. 자, 가격은 시장 경제에서 수요와 공급을 조절하는 보이지 않는 손의 역할을 한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다. 이게 이제 그래서 가격이 상승하면 개발자 입장에서는 공급자 입장에서는 공급자는 매매로 내놓는 사람이 있고 건설사 입주를 하는 건설사가 있겠죠. 건설사 입장에서는 사업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공급량이 사업성 가격이 올라가면 사업성이 증가되기 때문에 공급량이 증가될 수밖에 없고요. 또 이제 주택 매도자 입장에서도 어느 정도 수익 실현이 됐기 때문에 매물을 많이 내놓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리고 수요자 입장에서는 이제 이게 비싸기 때문에 내가 사고 싶어도 못 사고요. 또 살 마음이 많이 감소하게 됩니다. 이제 비싸기 때문에. 그래서 공급은 증가하는데 수요가 감소하면 결국 가격이 하락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가격이 하락하면 반대로 개발자 입장, 공급자 입장에서는 이제 사업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공급이 감소하게 되고요. 또 내가 만약에 집을 5억 주고 샀는데 4억으로 떨어졌어요. 그러면 나는 팔기 싫겠죠. 그래서 공급 물량이 또 감소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지금 빠질 만큼 빠진 것 같은데 내가 사야 되는 거 아니야? 하면서 이제 수요가 증가하게 됩니다. 그리고 공급은 감소하고 수요는 증가하니까 가격은 다시 상승한다. 이게 굉장히 기초적인 내용이고 기본적인 내용이지만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 지금 수업을 처음 듣는 분도 계실 거기 때문에 제가 반복해서 한 번 더 알려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를 기반으로 이제 시장 분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너무 중요하다. 그래서 결국에는 수요 공급 가격을 통해서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수요, 공급, 가격 플러스 이제 유동성과 금리, 그러니까 통화량과 금리, 그 다음에 부동산 정책, 이래서 상승 요인이 크냐, 하락 요인이 크냐. 근데 이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게 수요, 공급, 가격. 이게 1차 이것도 중요해요. 예. 근데 2차적 요인. 이렇게 저는 크게는 이 3개, 많게는 5개 요인으로 나눠서 시장 분석을 하고, 그래서 시장이 지금 어느 위치에 있는지가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매매 곡선을 기준으로 이래 보시면 지금 내가 부산 시장을 기준으로는 침체기에 있냐, 회복기에 있냐, 호황기에 있냐, 후퇴기에 있냐, 어디 시장에 있는지가 가장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서울은 어디 시장이 있고 어디 위치에 있고, 그래서 항상 내가 제대로 된 이제 치료를 하기 위해서는, 제대로 된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제대로 된 진단이 필요하다. 그래서 어느 위치에 있는지가 되게 중요한데, 여기서 이 내용에 나중에 이게 다 나오거든요. 그래서 보면 이제 제가 오랜 시간 부동산 시장에 있으면서 보니까 시기별로 투자 종목이 투자되는 게 다르고요. 특징이 다 다릅니다. 투자 타이밍도 다르고 종목도 다르다. 그래서 보니까 이제 침체기 때 있죠. 침체기 때는 더 이상 부동산 가격이 오르지 않을 것 같다. 그래서 싸게 사는 게 중요합니다. 호황장 때는 가격이 계속 오를 것 같으니까 조금 비싸더라도 사야 되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산단 말이에요. 그래서 호황장 때 투자랑 침체기 때 투자랑은 다르다. 너무나 크게 다르다. 그래서 침체기 때는 시세가 안 오를 것 같으니 경공매를 통해서 싸게 사서 시세 차익을 보거나, 아니면 싸게 사서 임대로 돌려서, 월세로 돌려서 내가 월세 수익을 받고 있다가 나중에 회복기, 호황기가 오면 시세 차익 플러스 월세 수익을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 생각에 경공매가 이제 활성화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저점에 가까우면 딱 저점을 맞추기는 힘들죠. 그렇지만 저점에 가까울 때는 이제 매매 심리가 죽어버립니다. 매매 심리가 죽다 보니까 아파트는 투자로서의 역할도 있지만 주거로서의 역할이 있기 때문에 임대 시장으로 많은 수요가 가거든요. 그러면 전세 가격은 오르는데 매매 가격이 떨어져서 나중에는 매매 가격과 전세 가격 갭이 붙어버려요. 네, 감사합니다, 삼복도로님. 그래서 이 가격이 붙으면 갭 투자가 화랑이 됩니다. 이게 이제 서울로 따지면 2012-13년도가 요때입니다. 서울로 따지면 2012-13년도가 요때고요. 그 다음 이제 14에서 16년도가 이제 갭 투자 화랑기고요. 그 다음에 한 17에서 18년도가 이제 전세가가 매매가를 밀어 올리면서 이제 아파트 가격이 오르다 보니까 이제 분양 시장이 화랑이 됩니다. 그리고 이왕이면 투자자도 이제 기축 아파트, 구축 아파트가 가격이 올랐으니 구축 아파트를
주고 살 바에 뭐 어떻게 보면 웃돈을 주고 살 바에 신축 아파트 분양권에 이렇게 눈을 돌리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면서 분양시장 화랑이 옵니다. 그리고 이제 기축 아파트도 올랐고 분양시장도 올랐으면 분양권도 올랐지 않습니까? 그러면 재개발 재건축으로 눈을 돌립니다.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2018년도에서 한 19년 정도 요때가 되겠죠. 한 20년, 19년 이때가 되고요. 그러고 나면 아파트도 기축 아파트도 올랐고 분양권도 이제 피가 많이 붙었고 재개발 재건축도 가격이 많이 올랐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걸 거꾸로 생각하면 이제 아파트가 입주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무슨 시장이 오냐? 상가 토지 시장이 옵니다. 상가 토지 시장이. 예. 그래서 나는 주거용 부동산은 많이 오른 것 같아서 상업용 부동산으로 눈을 돌리기 시작하고, 그리고 주거용 부동산에 입주가 시작되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대상으로 뭔가 이제 학원이나 뭐 편의점, 부동산 이런 게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상업용 시장이 화랑이 오기 시작합니다. 예. 그러다가 이제 후태기가 오기 시작한다. 그래서 여기 점이 어떻게 보면 한 2018년부터 한 20년, 21년 요게 이제 상가 시장이 화랑이었던 거죠. 그리고 이제 후태기가 오면 요 후태기가 올 때 한 요 침체기 요 정도 시점에 뭐가 다시 이제 슬물슬물 올라오냐면 토지 시장이 올라옵니다. 토지 시장이. 왜냐면 발 빠른 사람이 결국에 건설사가 내가 땅을 사서 요 타임에 맞춰서 분양을 해야지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요 사이클 중에서 현재 내가 어느 시점에 있는지를 아는 게 중요하다. 그래야 내가 우선 어떤 종목으로 투자할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